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이 다시금 이전 저점을 리테스트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까지는 그래도 잘 지켜져 왔던 라인인 만큼 여기에서 다시 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결국 또 이 부근까지 내려오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봐야 되는 걸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걸지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금요일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는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다우지수만이 오름세 나타냈죠. 그래도 소폭 오른 0.11%에 그쳤고요. S&P 500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술주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AI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렸지만 이에 대한 수익 창출 효과가 조금은 저조했던 탓에 주가가 10% 급락했고요. 시가총액도 3,570억 달러나 증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메타는 이 AI에 대한 투자가 수익 증대로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도 완전히 반대 움직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반대로 10%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애플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오름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내려가나라는 흐름이 나타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약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하락이 나타났던 이유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거래소단에서 고팍스와 관련된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밤사이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번 시장의 하락세가 펼쳐졌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 부분적인 셧다운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면서 시장에 다시금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지 시각으로 29일이죠. 임시 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는 시한이 이틀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 협상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에는 다시 한번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87,000달러대에서 몇 시간 만에 83,000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잠재적인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우리 시장에는 추가 악재로 작용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도 일단 어제 방송에 출연하셨던 시문 전문가님도 그렇고 내일의 코인에서의 김우석 전문가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괜찮다, 가능성 조금 열어두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은 조금은 안심을 해보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도 찾아가면서 어떻게 대응 전략들을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방송에서 같이 한번 짚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거래소단에서 고팍스 얘기 들고 왔는데요. 고팍스가 이 고파이 사태에 대한 예치 자산의 보관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예치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11종으로 이 회사 운영 자금과는 분리된 상태에서 제3자 수탁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파이 사태 지난 2022년 12월에 이 FTX 파산 사태로 발생을 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의 분들은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팍스는 당시에 디지털 자산 대출 업체죠.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을 통해서 이 고파이라는 걸 운영을 해왔었는데, 제네시스가 FTX에 자금이 묶이면서 채권 상환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영향으로 고파이에 예치된 자금도 함께 묶이게 되면서 고팍스는 예치 자금을 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일단 이번 예치금 보관 현황 공지가 상환 일정이나 방식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잘 보관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이 공개가 되는지도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파악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코인들이 짙은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5% 넘게 빠지고 있죠. 84,00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그래도 밤사이에는 83,00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갔었지만 여기에서 딛고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의 폭이 조금 더 크죠. 6% 넘는 하락폭 그려내면서 2,80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XRP도 5% 넘게, 솔라나도 6% 가깝게 지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 있는 코인들이 그냥 빨간색도 아니고 짙은 빨간색들 띄고 있다는 게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밈코인단에서도 도지코인, 시바이누 너나 할 것 없이 5% 넘는 하락세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리는 폭이 조금은 큰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시장이 급변했네,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의 코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또 한 번 급락세가 연출된 만큼 주말 동안 조금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꼭 실시간으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 이정민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실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시기보다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좀 대응에 대한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지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밑에 QR코드 한번 스캔하셔가지고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뭐 실시간적인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좀 투자적인 멘탈을 회복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은 야속하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올라갈 때는 조금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서 내려갈 때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급하게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죠. 그래도 여태까지는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시장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와 관련된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시죠. 지금 거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자체도 우리 시장을 도와주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금리 동결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추후에 조금 빠르게 인하가 되기를 바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 안에서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알고 있었던 악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셧다운이랑 엮이면서 또 같이 이렇게 동반돼서 하락이 좀 나온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FOMC 첫 번째 FOMC였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을 좀 주요 포인트로 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고 갈까 합니다. 자, 우리 트럼프의 금리 인하의 압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첫 정례회의에 기준금리를 이렇게 동결을 했는데 이제 9월부터 세 차례 동안 이제 25포인트 가까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동결이 이렇게 첫 번째부터 나왔다라는 게 대부분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가고 있었고 이 기조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동결이다 이런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플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그 국내 증권사에서도 언제로 이제 인하 예상 시점을 잡냐면 이제 6월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죠. 예, 이 제롬 파월 의장이 5월까지가 임기가 만기이기 때문에 네. 이 의장이 바뀌고 난 체제에서 인하를 뭐 가속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6월 이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첫 번째 FOMC에서 좀 주된 이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보통 이때까지 연준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뭐 동결을 하거나 인하를 하거나 뭐 상승을
실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네, 두 표 자체가 인하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 두 표를 누가 던졌느냐? 자, 스티븐 미러라는 연준 이사와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연준 이사가 이렇게 인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 투표를 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표가 나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중요 포인트를 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친트럼프적인 이런 이사들이 이렇게 인하적인 부분에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의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이 두 사람 역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의장이 되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번에는 10대 2의 표결이 나왔지만 우리 2월 FOMC에서는 뭐 9대 3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점차해서 이렇게 인하적인 부분과 동결적인 부분 혹은 뭐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파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때까지는 뭐 하나의 방향으로 갔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좀 두 가지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약간은 의견이 갈리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결정할 때 이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귀결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씩 의견이 갈리면서 합치가 되지 않는 듯한 모습들도 종종 나타나고는 합니다.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면서 그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하자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인물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추후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많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시장의 중로는 6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시장이 펼쳐지게 될지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시장에 우호적인 인물이 앉아서 우리가 조금 환호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의 결과를 내주는 것, 그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인하적인 투표를 했던 스티븐 미런 이사와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이외에도 지금 의장으로 좀 내정자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후보가 케빈 해시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트럼프 성향의 이제 경제학자로 이제 금리 인하나 뭐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장이 되더라도 아마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순풍이 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누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코인 시장에만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요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시장이 닥친 대로 대응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해서 뭐 후보라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서도 두 인물을 만나봤지만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일컬어지는 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케빈 해싯이란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의장직에 다시 앉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시장이 조금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가 보면서요. 그 전까지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탄탄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전략들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이제는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흐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다시 한번 오히려 8만 달러에 가깝게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여기에서 사실 더 앞자리를 바꿔주진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 자료 자체를 보통 전날 오후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오면서 오늘도 이제 기차를 타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시장을 보면서 식은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사실 제가 뭐 브리핑을 준비했던 거는 뭐 상승보다는 하락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오. 자, 일단 요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4시간 봉을 이렇게 들고 왔고요. 요 주요 저항대 90.6K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94.4K 어간, 그러니까 중요 지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터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브리핑을 한번 드렸는데요. 네. 자, 이게 어제 차트입니다. 지금 4시간 봉 차트이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급락은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지켜준 부분은 뭐냐면 지금 당장 제가 지금 제일 하단에 이쪽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라인이 있으시죠. 네. 자, 여기가 지금 84.4K 어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를 지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83.3K까지를 갔다가 꼬리를 말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지금 7만까지도 보고 계신 트레이더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쵸. 왜 그러냐면 25년도 4월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그때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 자체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기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로스컷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위치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봉 마감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이다 보니까 네. 옵션 마감일이기 때문에 항상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오후 5시 이후를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그때까지 횡보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빙이 좀 한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가지고 좀 매매에 있어서 조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도 여러분이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주요한 지지 라인이 있었죠. 84.4K. 여기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밤사이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행히 정말 지지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일봉이 어디에서 마감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마감 자체를 이 아래에서 하게 된다면 그 밑으로는 앞자리 7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다.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물론 심리적인 가장 큰 지지선이라고 일컬어지는 8만 달러도 있지만 이 매물대적인 성격으로 본다면 7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겠죠. 실시간 대응 전략들 앞으로 주말까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말 사이에도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으니까 이제 알트의 대장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내려가니까 이더리움도 뭐 속수무책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어느 라인을 지켜줘야 될까요? 네, 뭐 상당히 뭐 이더리움 얘기도 이더리움 얘기지만 지금 당장 거래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거의 다 이제 비트코인과 커플링의 경우인 차트가 많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제가 하단부에 있는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런 식으로 들고 왔었는데 네. 요 구간에서 걸려 있다. 그래서 3,050불을 탈환하는 게 일차적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이렇게 일봉을 보시자면 자, 이런 식으로 채널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보시면 2,780억 요 지금 녹색 구간 보이시죠? 네. 요 구간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구간이 지금 보시면 앞서서 세 차례의 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반등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냐면 세력이 지금 당장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또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지만 항상 이 무빙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차트에 대한 복귀를 인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새벽에 급락이 나왔을 때 2,650달러 요 구간까지 달고 지금 꼬리를 어느 정도 요까지 해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보다 지금 셧다운 이슈가 어떤 식으로 좀 잠잠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협상 타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 타결 이후에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까지 보고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예측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지가 있었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간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태까지 보여줬었던 지지 구간에서 잘 버텨주느냐, 이게 지금 두 번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780달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라인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차트를 봤을 때 여태까지 계속 우하향하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려서 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채널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 부분까지 지금 도달이 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구간을 터치하고 있는데 급락이 나오면서 아마 채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네. 지금 요 부근인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지지선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2,420원 정도까지가 리테스트가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허. 그러면 당장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당장 파시느냐? 근데 제가 여기에서도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보통 답변을 해드리냐면요. 네. 자, 우리가 리플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20%다. 근데 요 20%에서 100%를 다 팝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금 유동이 당장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묻고 더블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밑으로 왔을 때 더 담을 것인지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에서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계속 참여를 하실 거라면 부분 손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 무조건 100%라는 손절을 하시게 되면 아마 손실이 많이 커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확보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XRP는 하락 채널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손실까지도 감수를 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100%다 물량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분할이 가장 최선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들 항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요즘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끌었던 엑시 인피니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급등세를 연출했다 보니까 확 들어가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BTC와 관련해서 이렇게 디커플링. 그래서 추세가 좀 좋은 코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코인이 제일 많이 상승했는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네. 엑시 인피니티라는 종목을 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들고 와봤는데 4시간봉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2봉 정도 되었을 텐데 이 지금 제가 체크해놓은 요 부근에서 놀고 있거든요. 네. 자, 요 부분을 이제 하락 이탈할 시에는 조금 하락이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400원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요. 어허. 거기에서 만약에 또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무조건 공격적인 매수보다요. 만약에 내가 첫 이제 그 정찰 때를 10%를 보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로 줄이셔서 시장을 좀 참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승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헤드앤숄더 패턴이 컨펌이 된다면 아마 하락세는 좀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의 전략 그만큼 중요하겠죠. 정보방 이제 곧 문이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